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CJ CGV입니다. 이 기업은 영화 상영을 통한 티켓 판매, 컨세션 판매, 광고 판매, 그 외 장비 판매, 상영관 대관 및 위탁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티켓 판매가 63.3%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 이제 과거에 굉장히 크게 한번 성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2020년대 초반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한번 눌렸었다가 뭐 리오프닝으로 잠깐 오르긴 했으나 계속해서 추세적으로는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월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역사적 저점이 9,880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다? 9,950원까지 왔어요. 역사적 저점까지 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저가를 또 기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뭐 90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지, 아니면 반등을 하게 된다면 언제쯤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뭐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 물리셨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평단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물을 어떤 식으로 또 타야 되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좀 탈출할 수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계속해서 좀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같은 스탠스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늘 외국인이 찔끔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뭐 큰 추세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나가고 있고, 개인만 계속해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일 줍줍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공매도 상황 보시면요, 이제 얼마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악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기사로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보시면 뭐 28, 33 이렇게 올라왔어. 엄청나게 올라왔죠, 두 자릿수. 자, 그리고 최근에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내려왔어요. 이유는 당연하죠. 너무 말도 안 되게 내리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좀처럼 들어오고 있지 않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너무 가파르게 내렸고, 어쨌든 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또 대차장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3개월 전에 100만 초반대였어요. 지금 200만 초반대예요. 2배가 됐죠. 어마어마하게 대차장고도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1억 7천, 1억 9천 올라가다 이제 완전 코로나 때 이제 쪽박이 납니다.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죠. 그래서 5,800까지 떨어지고 7,300, 1조 2천, 1조 5천 이후로는 꾸준하게 개선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인데 마찬가지 흐름이긴 해요. 한번 크게 눌렸다가 회복이 되고는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올해 좀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고, 당기순이익도 계속해서 개선세가 되고 있지만 올해도 여전히 적자인 상황, 내년까지도 좀 적자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갈 길이 좀 멀다. 개선세는 다행이지만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부채 비율이에요. 좀 이따 더 이제 이슈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수치로만 봐도 보세요. 300, 600, 1400, 1100, 800, 800 한 번도 낮은 적이 없어요. 과거에도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거의 뭐 누가 보면 뭐 은행준 줄 알겠어요. 그냥 너무나도 높게 지금 올라와 있고,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J CGV는 웬만하면 단기 스윙, 중기 요 정도로만 봐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테마성으로만 짧게 보셔야지, 뭐 장기 투자하는 기업은 절대 아니에요. 위험성이 너무 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ROE 확인해 보시면 뭐 볼 거 없어요. EPS, 자,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적자기 때문에, 순이익이 적자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줄어들고는 있죠. 개선세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수치도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악조건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실적이 안 나오니까 배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째 배당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순이익 적자기 때문에 PER 산출이 되지 않고 있고, 올해 추정 PBR은 1.5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 구간일까요? 아닙니다. 고평가 구간입니다. 여전히 비싼 구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8,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계속해서 저는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보는 구간은 8,000원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 그러니까 8,000원까지 내려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얼만큼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여기서 좀 더 내려왔다가 향후에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국내 박스오피스 관람객 수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절반 이상 수준까지 회복이 됐고요.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도, 21년도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에 많이 이제 적자폭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관람객 수가 회복이 되면서 영업 실적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중국이 막 봉쇄 조치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모두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외 박스오피스 상황을 고려할 때 수익성 개선이 유력하지만 여전히 재무 부담이 좀 상당한 상황입니다. 요게 최근에 가장 크게 대두가 된 악재죠. 자, 보시면 1분기 금융비용이 640억 원에 달했고 2021년 6월 그리고 2022년 7월에 발행된 이제 12 전환사채 행사가액이 각각 26,600원과 22,000원으로 미상환 전환사채 규모가 상당한 점이 이제 주가에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회복이 되더라도 이제 상단을 좀 제한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동사는 관람료를 올렸잖아요. 지금 영화비가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물론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할인을 많이 때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관람료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이는 오히려 독이 좀 됐습니다. 동사에. 그리고 특히 티켓값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크게 오른 점이 고객의 좀 반감을 자극을 하면서 오히려 더 안 갔던 점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거기다 또 왜 이제 좀 최근에 영화 산업이 좀 힘드냐면요. OTT가 너무나도 재밌고 지금 발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오징어 게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너무나도 대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보면요, 저도 뭐 드라마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OTT도 많이 보는 좀 매니아인데 OTT가 정말로 너무 많이 재밌어졌어요. 그러니까 OTT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대작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사냥개들까지 굉장히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영화관을 갈 이유가 진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이제 추세에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앞으로 OTT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것이고 영화 산업은 오히려 축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동사에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를 또 여기서 한 번 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 산업은 앞으로도 좀 축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OTT를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경쟁력에서도 이제 영화관이 밀리고 있고, 자, 월간 사용자 수 보시면요, 이제 계속 늘고 있어요. 2020년도 1,500만 명에서 자, 2022년 3,000만 명으로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동사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최근 기대작인 범죄도시 3의 흥행에도 큰 폭의 주가 반등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관을 개인적으로 좀 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영화관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가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자, 범죄도시 3, 그러니까 최근에 갔을 때도 진짜 무슨 코로나에 있는 것처럼 영화관이 텅텅 비었었어요. 근데 이제 범죄도시만 유일하게 좀 관객이 거의 꽉꽉 찼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범죄도시 3가 이제 좀 기대가 많이 된다 해서 동사의 주가도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도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이런 악재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 그거를 커버하기엔 너무 큰 악재들이라서 사실 이제 범죄도시 3는 주가에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재가 너무 커서 이를 상쇄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2일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CJ가 CGV에 5,7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악재가 나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네. 유상증자 소식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가파르게 빠지고 있고, 자, 이제 겹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CJ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4,500억 원 규모를 현물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조 원 규모가 되겠죠. 이렇게 자본 확충을 통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자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너무 급한, 이제 재무적으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CJ CGV의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겠다는 방침으로 1조 원을 이제 자본 확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사용이 될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 5,700억 원 요거 있죠? 유상증자. 자, 요 조달 자금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인 3,800억 원은 채무 상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이렇게 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최근의 이슈는 요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한숨부터 나오는 차트인데, 자, 일단 신규 진입은 지금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기회다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지금 물론 많이 내려온 건 맞지만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고 악재가 지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더 빠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기회로 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하락의 구간이 있고 아직 들어가는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8,000원까지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뭐 8,000원까지 예를 들어 빠졌다고 칩시다. 제 예상대로 뭐 빠졌다고 쳐요. 근데 거기가 기회냐? 저는 그러니까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웬만하면 좀 요 종목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성으로만 좀 짧게 보시는 종목이지, 어쨌든 막 향후의 미래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큰 기업이지 않나,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이 떨어지더라도 좀 매수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건전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웬만하면 생각을 그냥 아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다 물리셨을 구간입니다. 거의 100% 다 물린 구간인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목표 주가를 드리긴 드리는데요. 이게 말이 목표 주가지 뭐 목표 주가 잡고 올라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목표 주가 1차 목표는 저 15,000원 보고 있습니다. 15,000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구간. 네, 그래서 15,000원 보고 있고, 이 위로 가려면 정말 호재가 좀 나와줘야 돼요. 정말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15,000원 이상을 좀 가기는 좀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뭐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15,000원까지는 평단을 좀 맞춰주셔야지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느 기간 내에 좀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평단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높에 있다, 높은 위치에 있다, 뭐 25,000원 위에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높은 구간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고평가 구간이라 물 타는 구간은 아님에도 일단 물은 타셔야 돼요. 무조건 물 타셔야 돼요. 물 안 타시면요 거의 뭐 몇 년이 걸릴지 몰라, 나오시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무조건 타셔야 되는데, 자, 일단 제일 좋은 게 뭐냐,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할 때 물 타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너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뭐 지금이 저평가건 고평가건 뭐 아주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타세요. 지금 타지 마시고 반등이 나올 때, 이제 하락을 멈추고 좀 반등이 시작될 때 그때 타서 최대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15,000원까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너무 위에서 물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리긴 좀 무리인데요, 현금이 그 정도까지는 제가 투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최소는 여기까지 맞춰주세요. 최소는 23,000원 요 라인까지는 최소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시간은 꽤 걸리겠죠. 여기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까지는 정말 좀 큰 호재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못 맞춰주신다? 상당히 오래, 여기도 오래 걸릴 건데 이 위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저도 냉정하게 분석하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얘기로 항상 이렇게 영상 찍으면 좋아하시지만, 어쨌든 저는 분석해서 이제 팩트로 알려드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크게 좋은 소식은 말씀 못 드린 점은 일단 뭐 지금 다 물린 구간에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힘내시고, 자, 일단은 하락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세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시기, 그리고 좀 좋아질 수 있는 시기에 또 제가 한번 또 영상 찍으면서 차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장 고생 많으셨고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